2025년 12월 19일 전 세계 모든 우주 과학 팬들이 주목하고 있던 그 사건, 미스테리한 천체가 지구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리는 2억 6,900만 킬로미터, 태양보다 1.8배 먼 거리였죠. 시속 22만 킬로미터가 넘는 엄청난 속도였습니다. 얼마나 빠르냐면 총알보다 6,000배가 빨라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6초면 도착하는 속도입니다. 이름은 3I 아틀라스. 다른 항성계에서 출발해 수십억 년을 떠돌다가 우리 태양계를 방문한 세 번째 성간 천체였습니다. 이 천체가 남긴 흔적은 정말 기묘했습니다. 태양의 강력한 폭풍을 정면으로 맞고도 멀쩡했고, 꼬리가 반대 방향으로 뻗어 있었고, 원래의 예상보다 몇 배나 밝게 빛났습니다. 심지어 일부 과학자들은 이 천체가 자연적인 해성이 아니라 외계 문명의 우주선이었을 가능성을 얘기했죠. 대체 무엇이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간 걸까요?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3I 아틀라스는 2025년 7월 1일 칠레에 있는 나사의 아틀라스 망원경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2017년 오umuamua, 2019년 보리소프에 이어 세 번째 성간 천체였죠.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습니다. 오umuamua는 이미 태양을 지나 태양계를 벗어나던 중에 뒤늦게 발견되어 관측 시간이 며칠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3I 아틀라스는 태양계 안쪽으로 들어올 때 발견되어 무려 6개월 가까이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의 태양계는 화성 주변 7대의 궤도선을 비롯해 수십 대의 탐사선과 망원경으로 가득합니다. 덕분에 이 천체의 움직임을 거의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렇게 관측 데이터가 쌓이면서 이상한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는 밝기였습니다. 3I 아틀라스는 예상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지름이 약 5km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 크기라면 이렇게 밝게 보일 수 없었습니다. 12월 30일 허블 우주망원경이 2억 8,600만 킬로미터 거리에서 촬영한 이미지에서도 푸른빛을 띠며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마치 천체 내부에 자체 광원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화학 성분이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한국이 참여한 스피어X가 분석한 결과 이산화탄소가 물보다 7배에서 8배 많았고, 일산화탄소도 물의 2배 이상 검출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해성은 물 얼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해성을 더러운 눈덩이라고 부르는 이유죠. 하지만 3I 아틀라스는 정반대였습니다. 마치 물 대신 드라이아이스로 만들어진 눈사람 같았습니다. 세 번째는 더욱 기묘했습니다. 2025년 9월 스페인 망원경이 촬영한 사진 속 천체엔 꼬리가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상적으로 태양 반대편을 향했지만 다른 하나는 태양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길이는 무려 95만 킬로미터였죠. 태양풍은 항상 반대 방향으로 불기 때문에 해성의 꼬리도 태양 반대편을 향해야 합니다. 하지만 3I 아틀라스는 바람을 거스르는 꼬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태양 플레어 생존이었습니다. 태양 플레어를 맞고도 멀쩡했던 건 표면이 열에 극도로 강한 물질로 덮여 있었거나 전자기장으로 보호막을 만들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태양 플레어가 얼마나 강력한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요. 이건 수소폭탄 수백만 개가 동시에 터지는 것과 맞먹는 에너지입니다. 온도는 수백만 도에 달하고 초속 수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플라즈마 덩어리가 날아옵니다. 일반적인 해성이라면요, 표면의 얼음이 순식간에 증발하고 먼지는 타버리고 구조 자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30%에서 60%의 질량을 잃는 건 기본이고 심하면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그런데 3I 아틀라스는 달랐습니다. 밝기도 형태도 궤도도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지구는 다행히 자기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방패막이 있어서 이 플라즈마를 휘어지게 만들어 지구 주변으로 흘려보냅니다. 만약 지구에 자기장이 없었다면 대기는 벗겨지고 생명체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실제로 화성이 그런 운명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3I 아틀라스는 자기장이 없는 작은 해성임에도 이 엄청난 에너지를 정면으로 맞고도 멀쩡했습니다. 마치 지구의 자기권처럼 어떤 보호막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표면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한 물질로 덮여 있었던 걸까요? 다섯 번째는 속도 변화였습니다. 10월 29일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후 속도가 시속 21만 킬로미터에서 24만 5천 킬로미터로 급증했습니다. 약 17%의 증가죠. 해성이 가속되는 건 정상이지만
3I 아틀라스의 가속은 일반 해성보다 50% 이상 컸습니다. 여섯 번째는 회전 운동이었습니다. 10월 3일 화성에서 3천만 킬로미터 거리까지 접근했을 때 하버드 대학의 아비 로브 교수가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보통 천체는 행성의 중력 영향을 받으면 회전 속도가 변하는데 3I 아틀라스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는 질량과 밀도였습니다. 로브 교수는 회전 주기를 16시간으로 측정하고 질량을 약 330억 톤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속이 꽉 찬 천체라면 질량이 훨씬 더 무겁거나 회전 속도가 달라야 했습니다. 계산이 맞지 않았던 겁니다. 로브 교수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내부에 거대한 빈 공간이 있거나 극도로 밀도가 낮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이상 징후를 종합하면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3I 아틀라스는 정말 자연적인 해성이었을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외계 문명의 우주선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아직 소수 의견이고 입증되지 않은 가설입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논점들을 담고 있습니다. 로브 교수는 밝기부터 지적합니다.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밝았다는 겁니다. 계산상 이 정도 밝기를 내려면 지름이 수십 킬로미터는 되어야 하는데 로브 교수는 자체적으로 빛을 내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SF 영화 속 우주선들을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 표면에 밝은 조명이 켜져 있습니다. 우주 공간은 완전히 어둡기 때문에 조명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밝기 분포를 분석하니 중심부가 매우 밝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먼지로 뒤덮인 해성보다는 인공 광원의 특징에 가까웠습니다. 안티테일에 대해선 태양 에너지를 수집하는 장치의 흔적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의 태양광 패널이 73m에 달하는 것처럼 외계 문명도 성간 여행을 위해 각 항성계를 지나갈 때마다 에너지를 수집할 거라는 겁니다. 안티테일은 이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일 수 있다는 거죠. 며칠 후 정상적인 꼬리로 바뀐 것도 위장술의 일부였을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혜성처럼 위장하가 잠깐 실패한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화학 성분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스펙트럼 분석 결과 니켈 철 합금과 비슷한 특성이 검출되었는데 이런 합금은 해성에선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로켓 엔진이나 우주선의 열 차폐 장치에 사용되는 소재거든요. 나사의 아폴로 우주선도 대기권 재진입 시 특수 합금 방열판을 사용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3I 아틀라스는 우리가 우주선에 쓰는 것과 똑같은 합금으로 덮여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태양 플레어를 맞고도 멀쩡했던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면이 열에 극도로 강한 물질로 덮여 있었거나 전자기장으로 보호막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태양 플레어가 얼마나 강력한지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상상해 보세요. 태양 표면에서 핵폭탄급 에너지 덩어리가 여러분을 향해 날아오는 겁니다. 일반적인 해성이라면요, 그냥 게임 끝입니다. 표면의 얼음은 순식간에 증발하고 먼지는 타버리고 몸의 절반 가까이가 날아가 버립니다. 살아남는다 해도 반쪽짜리 얼음 덩어리로 비틀거리며 떠다니게 되죠. 그런데 3I 아틀라스는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밝기도 그대로, 형태도 그대로, 궤도도 그대로였습니다. 지구는 다행히 자기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방패막이 있어서 이 플라즈마를 휘어지게 만들어 지구 주변으로 흘려보냅니다. 만약 지구에 자기장이 없었다면 대기는 벗겨지고 생명체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3I 아틀라스는 자기장이 없는 작은 해성인데도 이 엄청난 에너지를 정면으로 맞고 멀쩡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혹시 지구의 자기권처럼 어떤 보호막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표면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한 물질로 덮여 있었던 걸까요? 속도 증가에 대해선 핵 추진을 언급합니다. 로브 교수의 계산에 따르면 이 정도 가속을 얻으려면 질량의 13%를 잃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질량 손실이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제어된 추진 시스템, 예를 들어 핵 분열이나 핵 융합 엔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내부 구조에 대해선 회전 속도와 질량을 비교한 결과 속이 꽉 찬 천체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우주선이라면 외부는 두꺼운 방호벽으로 덮고 내부엔 엔진실, 연료 탱크, 생명 유지 시스템 등이 있어야 하니까요. 외부 껍질 두께를 약 500m로 추정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비어 있었을 거라 계산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건 1977년 와우 시그널과의 연결입니다. 1977년 8월 15일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비기어 전파 망원경이 72초 동안 강력한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매우 좁은 주파수 대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자연적인 천체 전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천문학자 제리 이먼이 너무 놀라서 옆에 와우라고 적어놨고 이후 와우 시그널이라 불리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다시는 그런 신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로브 교수는 3I 아틀라스의 궤적을 역추적했습니다. 1977년 당시 이 천체의 위치가 와우 시그널이 온 방향과 거의 일치했다는 겁니다. 오차는 4도에서 8도 정도였고 이게 우연일 확률은 0.6%밖에 안 됩니다. 99.4%는 우연이 아니라는 뜻이죠. 추가 계산 결과 1977년 당시 3I 아틀라스는 지구에서 약 900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고 그 거리에서 와우 시그널만큼 강한 신호를 보내려면 적어도 2기가와트의 출력이 필요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한 기와 맞먹는 출력이죠. 물론 이 모든 주장은 아직 가설일 뿐입니다. 로브 교수 자신도 확실한 증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다수 과학자들은 회의적입니다. 그들은 3I 아틀라스를 자연적인 천체로 봅니다.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3I 아틀라스가 다른 항성계에서 온 혜성일 뿐이라고 봅니다. 특이하긴 했지만 충분히 자연적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거죠. 먼저 화학 성분부터 살펴봅시다. 3I 아틀라스는 최소 74억 년 전에 만들어진 천체로 추정됩니다. 우리 태양계보다도 나이가 많죠. 그 긴 세월 동안 성간 공간을 떠돌면서 은하 우주선이라 불리는 고에너지 입자들의 폭격을 받았을 겁니다. 밝은 별에서 나오는 자외선, 초신성 폭발의 잔해, 은하 중심에서 날아오는 고속 입자들까지 말이죠. 그 과정에서 표면에 가벼운 수소 원자들은 날아가고 물 분자는 줄어들었을 겁니다. 반면 이산화탄소는 상대적으로 무겁고 안정적이라 더 많이 살아남았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물보다 이산화탄소가 훨씬 많은 조성을 갖게 된 겁니다. 탄소 사슬 분자가 거의 보이지 않았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선 입자가 표면의 복잡한 유기 분자를 계속 쪼개버렸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치 오래된 책이 햇빛에 바래듯이 3I 아틀라스의 표면도 74억 년 동안 우주 방사선에 계속 노출되면서 변질된 겁니다. 예를 들어 새 차를 야외 주차장에 10년간 세워두면 페인트가 벗겨지고 플라스틱이 부서지는 것처럼 3I 아틀라스도 원래는 탄소 사슬이 풍부했을 테지만 대부분 파괴되어 버렸을 겁니다. 결국 3I 아틀라스는 고향 항성계의 원래 모습을 간직한 화석이 아니라 오랜 시간 우주에서 풍화되고 변질된 존재였던 거죠. 박물관에 전시된 고대 유물이 원래 색깔을 잃고 낡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밝기가 강했던 이유도 설명 가능합니다. 표면에서 분출되는 가스와 먼지가 햇빛을 산란시키면서 추가 밝기를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해 분무기로 물을 뿌리면 햇빛에 반짝이는 것처럼 혜성에서 분출되는 가스와 먼지 입자들이 햇빛을 반사해서 더 밝게 보이는 겁니다. 특히 이산화탄소는 물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승화합니다. 드라이아이스를 상온에 두면 연기를 내며 증발하는 것 본 적 있으시죠? 물얼음은 영하에서도 천천히 녹지만 드라이아이스는 영하 78도에서 바로 기체로 변합니다. 그래서 3I 아틀라스는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활발하게 가스를 내뿜을 수 있었고 그 가스 구름이 햇빛을 반사해서 유난히 밝게 보였던 겁니다. 마치 겨울 추운 날 입김이 하얗게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안티테일도 물리학적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먼지 입자의 크기와 속도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흩어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선풍기 앞에서 물을 뿌리면 큰 물방울은 바로 떨어지지만 작은 물방울은 멀리 날아가는 것처럼 혜성에서 분출되는 입자들도 크기에 따라 제각각 다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특히 3I 아틀라스가 태양에 접근하면서 자전축이 바뀌거나 표면의 특정 부위에서 불균등하게 가스가 분출되었다면 마치 고장난 정원 스프링클러가 물을 이상한 방향으로 뿌리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태양 쪽을 향한 것처럼 보이는 꼬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며칠 후엔 정상적인 꼬리로 돌아왔죠. 이건 일시적인 분출 방향 변화였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화성 궤도선이 찍은 사진에서 여러 개의 조각이나 밝은 점들이 보였던 것도 착시입니다. ESA와 나사는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천체가 너무 멀어서 카메라 해상도가 부족해 빛이 번졌습니다. 둘째, 혜성에서 분출된 가스와 먼지가 여러 방향으로 퍼지면서 섬광처럼 보였고요. 셋째,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관측 각도가 바뀌어 여러 물체가 도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태양 플레어를 견딘 이유는 핵이 예상보다 단단하고 밀도가 높았을 거라 추정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떠올려 보세요. 일반 아이스크림은 열에 쉽게 녹지만 그 안에 딱딱한 초콜릿 코팅이나 쿠키가 들어있다면 어떨까요? 겉은 조금 녹아도 속은 멀쩡하게 남아있겠죠. 3i 아틀라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표면은 얼음과 먼지로 덮여 있었지만 내부는 바위나 금속 성분이 많아서 마치 단단한 갑옷을 입은 것처럼 태양 폭풍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겁니다. 계란으로 비유하면 겉은 깨지기 쉬운 껍질이지만 속엔 단단한 노른자가 있어서 전체 구조를 지탱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태양 플레어가 실제론 정면으로 강타하지 않고 비껴갔을 수도 있습니다. 야구공을 던졌는데 정확히 맞지 않고 스치듯 지나간 것처럼 말이죠. 우주는 텅 비어 있고 태양 플레어도 특정 방향으로만 쏟아지기 때문에 3i 아틀라스가 운 좋게 직격탄을 피했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속도 변화도 설명 가능합니다. 해성에서 분출되는 가스는 대부분 투명해서 직접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숨 쉴 때 나오는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 가스도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겨울날 입김은 하얗게 보이지만 그건 수증기가 얼어서 그런 거고 우리가 내뱉는 이산화탄소 자체는 투명합니다. 그래서 3i 아틀라스에서 엄청난 양의 가스가 분출되었어도 망원경으로 확인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질량 손실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거죠. 게다가 자전하는 천체의 특정 부위에서만 가스가 분출되면 로켓처럼 특정 방향으로 강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풍선에 바람을 넣고 입구를 놓으면 한쪽 방향으로 쏜살같이 날아가는 거 본 적 있으시죠? 3i 아틀라스도 표면의 한쪽에서만 가스가 강하게 분출되었다면 그 반작용으로 반대편으로 힘을 받아 마치 천연 로켓 엔진을 가동한 것처럼 속도가 빨라질 수 있었던 겁니다. 내부가 비어있다는 주장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천체의 질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건 매우 어렵고 질량 추정치에 오차가 있으면 계산 결과도 달라집니다. 또 해성은 내부 구조가 불균일할 수 있습니다. 얼음과 바위가 뒤섞여 있고 기공이 많아서 스펀지처럼 속이 성글 수 있죠. 그럼 평균 밀도가 낮아져 속이 빈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와우 시그널과의 연결은 정말 흥미롭지만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1977년 당시 그 방향엔 3i 아틀라스뿐 아니라 수많은 별과 은하가 있었습니다. 마치 붐비는 도심에서 누군가 소리쳤는데 정확히 누가 외쳤는지 특정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하죠. 하지만 가장 미스터리한 건 따로 있습니다. 와우 시그널은 단 한 번밖에 포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72초 동안 강렬하게 울려 퍼졌다가 사라진 후 48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3i 아틀라스가 정말 그 신호를 보냈다면 왜 단 한 번뿐이었을까요? 혹시 우리에게 한 번만 말을 걸고 떠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듣지 못한 다른 주파수로 계속 통신하고 있었던 걸까요? 많은 과학자들은 와우 시그널을 우연한 자연현상이나 지구 근처 위성의 간섭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왜 하필 3i 아틀라스가 있던 바로 그 방향에서 하필 그때 단 한 번만 울려 퍼졌을까요? 우연치고는 너무 기묘한 일치입니다. 결국 3i 아틀라스의 기묘한 특징 대부분은 자연 법칙 안에서 설명 가능합니다. 물론 일부 관측 결과는 아직 완벽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외계 문명의 우주선이었다고 결론 내릴 순 없습니다. 3i 아틀라스는 이미 떠났습니다. 내년 3월 중순에는 목성을 5,300만 킬로미터 거리에서 스쳐 지나갈 예정이고 그 이후엔 영원히 태양계를 벗어날 겁니다. 흥미로운 건 앞으로 이런 성간천체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최근 완공된 베라 루빈 천문대는 매년 70개에서 100개의 성간천체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그때가 되면 성간천체도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될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태양계 끝자락엔 우리 태양계 태생의 천체보다 외부에서 온 방문자가 훨씬 더 많았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다면 3i 아틀라스는 외계 문명의 우주선이었을까요? 아니면 특이한 해성이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으로선 알 수 없습니다. 로브 교수의 주장은 흥미로웠지만 결정적 증거는 없었고 주류 과학계의 설명은 합리적이었지만 모든 의문을 완벽히 해소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로브 교수가 제시한 가설들이 설령 틀렸다 해도 그가 던진 질문은 우리가 성간 천체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세밀하게 관측하고 더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게 되었죠. 그 자체로 과학적 진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계인일까요? 아니면 자연 현상일까요? 이토록 신비한 천체와 작별 인사하느라 아쉬운 우주였습니다.